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 가족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이라고 특별한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법인입니다. 가족들로 구성된 법인, 이 법인입니다. 이 가족법인이 좋은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그냥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좋은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가족법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무사도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모두 가족법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가족법인이 하나, 둘, 세 개까지 생겼습니다. 이 가족법인이 뭐가 좋은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에 대해서 모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족법인 꼭 해야 되는 사람, 장점과 단점 모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은 그냥 주주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일반 법인과 다른 점은 크게 없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인들이 모두 가족법인입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법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하면 다른 투자자들이 이 법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가족법인은 아니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가족법인은 모두 다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이게 목적이 좀 틀려요. 일반적인 법인은 투자를 받고 하는 법인들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가족법인은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은 뭐냐면요. 증여를 하거나 자식들한테 좀 상속을 하거나 뭐 이런 목적이 좀 있죠. 아니면 좀 투자를 좀 잘하기 위해서 법인을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주주와 대표이사를 좀 헷갈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법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들이 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고용한 대표이사가 이 법인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CEO 아니면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죠. 보통 사업을 하면 내가 대표이사도 하고 내가 주식도 갖고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연히 이런 거 가능하고 주주가 아닌데 대표이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들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주식은 있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주와 대표이사를 좀 나눠보자는 이야기고요. 가족법인이란 것은 이 주주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을 가족법인이라고 하고요. 1인 법인은 뭘까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주식을 100%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1인 법인이라고 하고 당연히 가능하죠. 예전에는 1인 법인이 좋다고 해서 100%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저는 거의 다 자녀들 꼭 넣으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법인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뭐죠? 뭔가 감시하는 사람 같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통의 중소기업들은 감사 말고 회계사나 회계감사들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감사는 당연히 주주들을 위해서 이 법인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작은 법인에서는 그런 역할까지는 잘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법인들에서는 설립할 때 감사가 좀 필요합니다. 설립할 때는 근데 주주가 아닌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럼 감사는 주식을 가져갈 수 없냐? 설립할 땐 가져갈 수 없고요. 설립하고 나서 감사도 주식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기 나름이고요.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부모와 자녀들 해야 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니까요. 부부, 자녀 꼭 똑같이 해야 되냐? 부부가 있고 자녀가 둘이다. 자녀가 1, 자녀 2 이렇게 있으면 각각 25%씩 해야 되냐? 가능하죠. 내 마음이죠. 부부가 60% 가져가고 자녀가 20%씩 당연히 가능하고 거꾸로 자녀들이 30%씩 가져가고 부부는 20%씩 이것도 가능하죠. 가족법인은 내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목적에 자녀들을 좀 더 증여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주식을 좀 많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만 주식 가져가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자녀가 둘이 있으면 자녀 1, 자녀 2가 주식 50%씩 가져가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자녀 1이 뭐 90%, 뭐 두 번째 자녀 10%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구성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런데 부부가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또 자녀들만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른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좀 끼고 자녀들을 좀 분배해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자녀들이 좀 어리면 부부가 뭐 한 30%씩 갖고 있고 자녀 1, 20%, 자녀 2가 뭐 20% 이 정도 해보자고 얘기는 드립니다. 뭐 이게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 당연히 가능하죠. 하물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다음 달 정도 나올 것 같다.
이거 출산을 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달 기다렸다가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가능하냐? 가능하죠. 대신 출생신고를 좀 해야 되겠죠. 가능한데 조금 불편한 게 있는 게 등기할 때 여러 가지 서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법정 대리인의 서류가 필요해서요. 그건 근데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실력 있는 법무사님들이 또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전 이런 게 좀 협업을 많이 해서 아주 잘하시는 법무사님한테 또 맡기면 이게 또 빨리 해서 미성년 자녀 충분히 주주로 가능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과점주주는 언제 문제가 되죠? 과점주주는 대부분 문제는 안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과점주주가 되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과점주주는 우선 50% 초과입니다. 50% 초과인데 근데 이게 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50%가 있고 자녀가 25%씩 있다. 그러면 50%가 아무도 안 넘으니까 과점주주가 아니겠지? 이건 아니고요. 특수관계인들은 이거 다 합쳐서 이렇게 100%로 그냥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를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과점주주를 왜 안 만들려고 하냐면 아주 예전에 과점주주들은 체납을 하거나 은행에 빚을 못 갚으면 주주한테는 뭐라고 못 하거든요. 법인한테 갚으라고 하고 주주들한테 못하게 하는데 과점주주한테 2차 납세 의무라 그래서 법인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주주들한테 갚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가족법인에서는 당연히 과점주주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 체납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 한 95% 이상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과점주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가족법인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족법인 딱 세팅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우선 마인드 문제인데요. 편법을 쓰겠다. 내가 편법을 써서 이 법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좀 줄이겠다. 이런 마인드는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이용해서 탈세를 하는 거죠. 탈세는 당연히 세법을 어기는 거니까 안 되고요. 편법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이는 거는 껍데기로 봐서 세무서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껍데기와 가족법인의 차이는 뭐냐? 당연히 차이가 있죠.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고 이 법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목적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꼭 법인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저와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금의 출자금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30%씩 하고 자녀가 25%씩 하기로 했어요. 25%씩 하기로 해서 자본금 1억짜리를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면 자본금은 주주가 다 자기 비율대로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0을 해야 되고 2,500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1억을 다 불입을 한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남편분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남편분이고 이게 와이프분이면 남편분이 모두 다 1억을 넣었으면 와이프분의 5천만 원 증여한 거고요. 자녀들 2,500씩 증여한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 문제가 갑자기 생깁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이라서 여기 세금은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자녀 1, 2가 미성년자였다. 그럼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거든요.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된다. 그래서 초반에 증여세가 안 나오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너무 안 늘려도 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만들거나 뭐 극단적으로 한 100만 원짜리도 만들어도 되고요. 100원짜리도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 1,000만 원 정도 보통 만드시거든요. 1,000만 원 하면 자녀가 이 경우에는 250만 원이죠. 250만 원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모은 돈으로 활용을 해서 자본금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여 문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증여를 꼭 해서 자본금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확인을 하시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시면 부모님, 삼촌, 이모, 조카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부부가 있고 가족법인 이렇게 자녀 1, 자녀 2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가족법인이라 그러니까 나는 모든 가족을 다 넣을 거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부부의 윗대 부모님이 계시죠. 요 손자들로 보면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죠. 이렇게도 구성하고 그리고 요 부부의 이제 형제들 뭐 삼촌, 이모, 조카 뭐 이렇게 다 이분들 이게 다 같이 이제 가족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큰 가족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주식을 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주식이 또 상속이 되거든요. 그럼 상속세 또 왕창 내야 됩니다. 이 주식에도 다 가치가 있어서 비상정 주식 평가를 해보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모님 넣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삼촌 이모한테 주식을 주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삼촌 이모한테 주식을 줬던 걸 다시 갖고 오려고 하면 또 그게 어렵거든요. 증여나 상속이 또 안 돼서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경우에도 저는 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삼촌 이모 조카 안 넣는 게 좀 더 좋고 딱 요 가족 부부가 자녀까지만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대출 문제 할 때 이제 좀 고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부모님의 비율이 너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을 받지 않고 가족법인을 운영하겠다, 상관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만 구성된 가족법인이 좋고요. 그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부동산 담보가 있지만 대부분은 또 대표이사의 신용을 보거든요. 대표이사의 신용 아니면 대표이사의 신용과 함께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출할 때 이제 부모님의 주식 비율이 좀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있어야 되냐? 이건 좀 경험적인 이야기라서 저한테 상담 오시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법인 세팅할 때 세무사와 함께 해야 되고 이 법인을 운영할 때도 세무사와 함께 해야 되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비교해서 크게 좋은 거 없다더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90% 이상 법인이 좋습니다. 이 나머지 10%도 제가 좀 양보를 해서 10%하고 적은 거고요. 대부분 법인이 좋습니다. 법인에서 돈 빼기 힘들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돈 빼는 방법들 아주 많이 있고 합법적으로 빼는 방법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하고 관리하기 나름이고요.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사실 법인으로 하는 게 좋고, 특히 이 가족 법인 만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유리한 경우 제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법인이 특히 좋은 경우 바로 나왔네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왜 좋냐면, 부모님이 사업하실 경우에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됩니다. 가업 증여도 됩니다. 이런 거를 쓸 수 있는데, 이거보다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승계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가족 법인을 사용할지 어떤 게 유리한지 좀 상담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승계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 쓸 때 아주 좋고요. 홀딩스나 지주회사 이런 거 만들 때 가족 법인이 아주 좋습니다. 작은 법인에서 이렇게 뭐 홀딩스나 지주회사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아주 많이 만들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증여나 상속을 할 때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또 승계를 해오거든요. 이런 경우 아주 좋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저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지주회사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좀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 저도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은 좀 별로고요. 대부분 근린이나 상가 같은 거 하실 때 아주 좋고,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겨서 사용할 때도 가족 법인이 아주 좋습니다. 증여 상속 경우에도 아주 특히 좋고요. 대부분 개인보다는 90% 이상 가족 법인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면 좋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꿀팁이 또 있는데요. 개인 부동산이 있어요. 개인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법인으로 옮길 때 주식회사 말고 유한회사로 또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한회사 좀 생소한데, 유한회사 또 어떻게 보면 좀 멋있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유한회사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꿀팁도 좀 있고요. 현물출자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보통 자본금은 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 2월 과세나 취득세 이런 감면을 받으면서 현물출자도 할 수 있고요. 소각이나 감자라는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어려운 말이죠. 자본에서 좀 쓰는 건데, 제가 또 나름 대학원을 재무관리에 나왔거든요. 재무관리 하면서 이 소각과 감자에 대해서 여기랑 또 세법까지 더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쓰면 가족법인이 아주 쓸모가 많고 파워풀해지더라고요. 저는 증여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법인까지 전문으로 하니까 이런 길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이렇게 좀 어려운 방법을 쓰면서 증여상속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자산을 좀 증식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기회가 되면 계속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강의로 좀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족법인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해야 되겠죠? 잘하려면 저를 한번 찾아오시고 상담을 받으시면서 가족법인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이었습니다.